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네, 오늘도 민자영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장 의정 포커스 민자영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마이크 올리기 전까지 수다를 맞아요, 떨었어요. 맞아요.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진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하면서 오늘도 민자영 씨와 함께 경기도 의회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근데 다니시기 너무 덥지 않아요? 너무 더워요. 저 요즘 차 그쵸. 없으면은 네. 진짜,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차 타면 또 너무 뜨거워가지고 맞아. 저 그거 샀어요. 앞에 유리창 막아주는 우산.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오. 이 대시보드 있는 데가 뜨거워지잖아요. 네. 운전을 정말 못하겠어서 그거를 또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샀습니다. 간접 광고 아니죠? 아니에요. 수상한데 근데 이것도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너무 더워요. 네. 차에 들어가면. 알고 보면 맞아요. 거의 모델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 이따 필요하신 알려주세요. 분. 개인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장 의정 포커스 어떤 의원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제4선거구 신미숙 의원의 의정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반기 상임위원회로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일자리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왔던 분야가 있어요. 바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육성과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윤아 아나운서는 혹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딱 들었을 때 어떤 일자리를 설명하는 것 같나요? 프리랜서지만 오래 하고 싶다. 뭐 정규직, 나 개인 발음이고. 공무원, 그렇죠. 약간 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인데 음. 이게요 또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거예요? 일단 정의부터 살펴보면요. 탄소 중립 사회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재생시키는 일자리, 그리고 산업 구조 전환에 따라 달라지는 이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일자리를 말하는데요. 조금 어렵죠. 일종의 친환경 직업군, 또 환경 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직업군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신미숙 의원의 부연 설명 들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환경 쪽에서 막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뭐 불을 불을 아껴야지, 웬만하면 걸어 다녀야지, 아끼는 걸로 갔는데 지금은 그 단계를 좀 벗어났습니다. 그 화석 원료가 중요하죠. 에너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도 오늘도 엄청 폭염이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면 국지적으로 한국에 엄청 많이 쏟아지고, 그런 개념이면 50년, 100년 있다가 저희 다음 세대한테는 저희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정도는 일정 부분 앞에서는 하고, 그다음에 화석 원료 쓰시는 분들한테 쉽게 쓸 수 있는 고효율이거든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기술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지원 이런 거 찾다 보면 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이 잘 활용되어서 새로운 직업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동로 곳곳에 붙어있는 현수막들 많이 보셨죠? 많이 붙어있죠. 네,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선거 끝나고 나면은 이 현수막들 어떻게 하냐.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 끝나고 주요 아이템 중에 하나잖아요. 기사 아이템 중에 이거 네. 어떻게 처리하나. 다 어, 쓰레기고. 네. 새로운 그것도 아이템 창출이네요. 네. 네, 실제로 4년 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온 현수막이 1,800톤 정도였고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는 1,111톤. 그리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현수막 260만 장이 수거됐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예. 이게 문제가 그냥 글씨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얼굴 사진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성분이 플라스틱 합성 섬유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예. 그러면은 이게 땅에 묻어도 잘 썩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태우는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장을 태웠을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년 동안 자란 소나무 한 그루의 1년치 흡수량이라고 아이고, 합니다. 예. 정말 많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 폐현수막을 재활용해서 판매하는 새로운 제품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일종의 업사이클링 사업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직업군인데 실제로 환경부에서도 이런 업사이클링을 지원을 하면서 환경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렇게 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자리를 만들고 뿐만 아니라 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까지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신미숙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에서는 기업에서는 요즘에 ESG 관련된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ESG를 기업들이 요즘에는 그거는 필수거든요. 수출하려면 뭐 아리백이라든지 그런 어떤 곳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어떤 지금 현재 기준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게 부족한지. 그러면 그거를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비용이 되게 많아요. 비싸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그다음에 소셜 사회적인 부분, 그다음에 뭐 기업의 윤리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일자리 재단에서 사람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 그게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뭐 취지는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지만 여기에 바로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이 새로운 일자리 블루오션이 나온다는 게 사실은 또 레드오션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혹시 조금 효율은 워낙 좋다 보니까 아예 사라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제 화석연료 관련한 산업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길을 찾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신미숙 의원이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했던 것이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근데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제 은퇴 시기가 이제 코앞이잖아요. 네네. 그럼 뭐 새로운 일자리 좀 맞진 않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요.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1955년에서 1963년으로 작년까지 은퇴 수순을 밟았고요. 네. 2차 베이비부머 세대 1964년생부터 74년생으로 거진 우리나라에 1,000만 명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제가 2차 베이비부머 세대. 그러니까 마지막 아 그래요? 74까지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이분들이 올해부터 딱 법정 은퇴 연령인 60세에 진입을 시작하는데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사실은 평균 수명 80세를 훌쩍 넘어서 100세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퇴하고도 40년 정도의 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후에 수입도 필요할 거고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 또 기자님처럼 많은 경험과 연륜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들 그냥 놓치긴 아깝잖아요. 아깝지, 아깝지. 네, 너무 아깝잖아요. 네. 왜 이렇게 뿌듯하게 웃어요? 저는 은퇴하면 쉬려고요.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 정말요? 네. 너무 쉬면 또 아쉬울 때가 있으니까 맞아, 맞아. 신미숙 의원님은 바로 여기에서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굉장히 고학력자인 그 4060 세대들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전문가 그룹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평생 시대에 60에 퇴직하고 나서도 70, 80까지 오래 사시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것도 사회적인 책임이어서 그 개념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고 AI 해가지고 대체되는 산업 인력들이 되게 많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고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좀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직업의 세계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또 맞춰서 자기 일에 맞춰서 경기도가 준비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그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기존의 1차 산업, 2차 산업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시에는 뭐 친환경 이런 개념조차도 그렇지, 없었잖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조금 그런 거리가 있어서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예. 저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걱정이 됐는데 이게 경쟁이라는 의미보다는 아예 다른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인해서 또 다른 산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보완을 하는 1차, 2차 산업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로 파이가 조금 더 늘어나는 거니까 4060 세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기존의 게 조금 올드한 거라는 느낌을 좀 안 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이제 맞아, 이게 우리가 맞아.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가? 우리가 하던 게 올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럼 경기도에서는 그럼 앞으로 어떤 지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시대 변화 흐름에 따라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거나 전환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제대로 분석하고 현안 파악을 해서 어떤 쪽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할지 꾸준히 연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더불어 일자리 육성과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 또한 중요하겠죠. 이렇게 다각도의 지원을 뒷받침할 예정인데 사실 다양한 분야의 도움을 생각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신미숙 의원입니다. 개념 정리하는 거에 오래 걸렸고 과가 이거를 자기가 해야 될 수 있는 거라고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요즘은 일자리 대단에 지금 현재 사업을 보면 주로 좀 단순한 사업이 되게 많아요. 물론 그거 되게 필요해요. 근데 굉장히 1차적인 숙련공예에 대한 거고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다른 의미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 해본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 개념 접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한참 설명하고 서로 논의하고, 네, 그래서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드리고, 지금 사실 만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해보면
또 거기서 또 혹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려 섞인 게 있으면 좀 보완을 하고 조례는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보완해 가겠습니다. 이게 일자리에 관한 걸 보면은 일자리 재단이나 일자리 정책과 쪽에서 다뤄야 할 것 같고 또 환경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환경 관련한 과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어떤 쪽에서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고 하고요. 그렇죠. 일단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실 저는 이 단어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이 개념에 대해서도 좀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개념 정리도 좀 어려웠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8개월 거의 1년에 걸쳐서 정말 백지 위에 하나하나 집을 짓듯이 진행을 해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탄소 중립 사회 거의 세계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좀 꼭 필요한 논의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맞아요. 뭐 아리백 이런 얘기 한동안 또 많이 나왔었고, 네네. 뭐 탄소 중립. 네. 아니 어제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지금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하는 이건 역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알고 뭐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네, 그 어쨌든 그렇고 이런 탄소 중립 그리고 사실 이게 또 외교적인 문제로도까지 좀 많이 번지기 때문에 네. 특히 뭐 오늘 신미숙 의원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한 적이 저희도 있었고요. 네네. 또 이런 ESG 경영도 얘기 나온 적 많았었고 이런 정말 곳곳에서 친환경 흐름들이 더 중요해지고 관심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구 환경의 변화 이제는 좀 너무나도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때잖아요. 그리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런 노력들, 경기도도 앞장을 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요즘은 돈이거든요. 이제 탄소 중립 안 되면 저희가 환경을 사서 그걸 수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이 돈인데 아직 분리가 너무 벽이 좀 있습니다. 경제 발전하면 뭐 파괴하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파괴 안 해도 지키면서도 스위스 같은 나라 가 보면 엄청 아름다운데 1인당 3배 이상 소득을 가지고 창의적인 걸 하면서도 여유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로 가는 길목에 저희가 있어서 그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바람으로 준비하고도 있고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신미숙 의원이 이제 스위스 얘기했는데 네. 진짜 그 외국 사례 보면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꾸미면서 경제 발전도 하고 이런 사례가 꽤 있어 보여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도 우리 경기도도 좀 그런 미래를 꿈꿔보고요. 예. 이 조례안은 지난 4월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신미숙 의원이 경기도 의원으로서 개정 조례가 아니라 처음부터 만드는 첫 재정 조례라고 하는데요. 예. 그만큼 더욱더 신경 써서 준비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살짝 하나 더 언급을 하자면 앞서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이야기 살짝 했었는데 신미숙 의원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노동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자리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청취했더라고요. 특히 노년의 계획을 꿈꾸는 중장년층들을 위한 일자리 매칭 사업, 지금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이 이미 진행 중인데요. 친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그렇지만 정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외의 경력들도 어떤 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에는 이게 살짝 조금 뭐 이제 더 오래 일할 수 있냐, 뭐 아니면 수입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보여주기식 수치보다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매칭이 무엇인가. 네. 이런 나이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과 능력 그냥 놓치기보다는 다시금 새로운 인생에서 기업과 베이비부머 세대 모두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매칭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거 생각해 보면 이제 나도 그 세대가 되면 제가 물러나 있어야 되나라는 느낌을 받으면 조금 네. 쓸쓸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최 기자는 뭐 배짱이고 싶다고 하니까 지금 네. 워낙 또 바쁘시니까요. 맞아요. 아니, 베이비 부머 뭐 2세대 네. 마지막 막내인데 네. 근데 사원이라서 아직 은퇴. 그러니까 오늘도 저희 경기도 의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시 제4선거구 신미숙 의원의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민정학 씨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